네, 열공. 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린공감TV 심혁 기자입니다. 한동훈의 인사검증 논란에 이어 대통령은 대형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김기현 국정원장 후보자의 궤변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조용한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로 다음 날인 13일 저녁 윤 대통령이 자택인 아크로비스타 인근 술집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는 저희 열린공감TV의 단독 보도는 시민들의 공의로 인해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오마이뉴스 역시 열린공감TV가 공개한 사진 속에서 윤 대통령이 입고 있는 정장과 넥타이 등 복장이 당일 오후 용산 집무실에 있는 기자실을 찾았을 때 착용했던 복장과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보도했지만 대다수 레거시 미디어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반면 오용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다음 날인 13일 늦은 밤 술을 마셨다는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만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의 동선을 공개하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별 동선 확인은 못 해준다면서 개인적인 일정이나 업무 관련 일정을 하나하나 이게 맞냐 하면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참 궁색한 답변입니다. 역시 윤석열 정권의 공정과 상식에는 사과라는 단어가 없는가 봅니다. 오늘의 열린공감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할 저희 취재팀을 소개합니다. 요즘 댓글픽으로 본인의 진가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죠. 예, 신입 기자인 픽 기자,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댓글픽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픽 기자 인사드립니다. 오늘 건사랑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고 굉장히 깨끗하게 순수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건사랑에 관해서 저 심 기자님하고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픽 기자 좀 어색합니다. 예, 방송 끝나기 전까지 저희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픽 기자의 닉네임을 좀 잘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보도할 내용은 김건희 씨의 팬카페 이야기입니다. 취재는 한 통의 제보 전화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보 내용은 잠시 후에 들을 수 있으시고요. 먼저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김건희의 팬카페는 건사랑과 건희사랑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저희 건희사랑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1월 15일 페이스북에 개설된 팬카페이고 네. 건사랑 같은 경우에는 21년 12월 15일 네이버에 개설된 팬카페인데 네. 개설일이 딱 한 달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 계정의 건희사랑이 한 달 더 먼저 오픈된 거네요. 예, 그렇죠. 그렇게 네. 오픈이 됐는데 뒤에 가면 어떤 모습이 될지 한번 봐주시죠. 네.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김건희 팬카페는 페이스북 기반의 건희사랑과 네이버 카페 기반의 건사랑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페이스북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희사랑은 강신업 변호사가 회장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카페에 기반을 둔 건사랑은 이승환 대표와 굿즈를 총괄하고 있는 구모 씨가 스텝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페이스북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희사랑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그렇게 활발한 활동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것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페이스북에 기반을 둔 건희상 회장으로 있는 우리 강신업 변호사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1964년생으로 바른미래당 대변인 출신입니다. 얼마 전 법무법인 하나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금은 개인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국민 대변인이라고 칭할 만큼 자기애가 강해 보이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였다는 사실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장. 강신업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로 있을 당시인 2016년 강신업 변호사는 한 편의 칼럼을 작성합니다. 변호사는 직업인 이전에 지식인이며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주제의 칼럼입니다.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변호사의 무기력과 타락은 어디에서 오는가? 자부심의 상실에서 온다. 변호사의 역할과 사명을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호구지책을 찾는 데서 온다. 지금 뭐 강신업 변호사가 이런 칼럼을 쓴 걸 보면은 굉장히 뭐 변호사로서의 뭐 자부심이라던가 그렇습니다. 본인은 일단 자기애도 있는 사람인 것 같고요. 네네. 어쨌든 저희가 배울 게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예. 그렇다면 강신업 변호사의 삶이 과연 본인이 얘기한 대로 지켜졌는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눈앞에 호구지책을 취하면 타락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지적했던 강신업 변호사는 2016년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됩니다. 사건 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고단 3841. 피고인 명예는 강신업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분 역시 내로남불일까요? 저 지금 이 사람이 썼던 칼럼이 네. 2016년 3월 6일에 작성이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건 접수일이 2016년 6월 24일이네요. 사건 접수는 2016년인데 실제 이제 저희가 좀 그 다음 장에 더 들어가 보시겠지만 실제 그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는 2016년 훨씬 이전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결국에는 본인이 내로남불을 했다고 그렇죠.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내로남불했다는 뭐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판결이 내려졌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본인의 지적대로 눈앞에 호구지책만을 챙기다가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일까요? 강신업 변호사는 2017년 1월 10일 진행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게 됩니다. 명확한 유죄인 거죠. 2심에서 500만 원이 감해져서 뭐 벌금 1,000만 원에 최종 확정이 되긴 했으나, 변호사협회의 공보이사를 담당하던 이 공인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다는 것은 본인이 지적한 대로 너무나 눈앞에 있는 호구지책만을 챙긴 것은 아닐까요? 반성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장 더 들어가 보시죠. 예. 그럼 강신업 변호사가 어떠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피고인은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은 2014년 1월경부터 3월경까지 법무법인 AA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AN으로 하여금 변호사 2명의를 사용하여 총 29건 수임료 합계 4,935만 원의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게 한 후 AN으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1,252만 1,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라는 혐의입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법조 브로커에게 본인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강신업 변호사의 명의를 빌린 법조 브로커는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면책 사건 등 총 29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4,900여만 원의 수임료를 받고 그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1,200여만 원의 금액을 강신업 변호사에게 지급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 명의를 9번이나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뭐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죄가 드러났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는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을 칼럼에 쓴 거네요. 그렇죠. 예, 일단은 29건, 시기는 어느 정도 1월부터 3월까지였으니까 한 3개월 정도의 29건의 사건을 위임한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변호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심지어 변호사협회에 공보이사로 재직할 시기에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에 한국법조인협의회는 강신업 변호사의 혐의와 관련해서 당장 해당 이사를 파면하고 협회장이 직접 국민과 변호사들 앞에 나서서 사죄 표명을 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냈고요. 그 성명서를 낸 시기가
2017년 1월 20일경입니다. 네. 그러면 당시 변호사협회가 당시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윤리팀으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예, 대한변호사협회 입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대한변호사협회 입장 그 다음 장, 예, 대한변호사협회 입장은 윤리팀의 답변은 징계 개시 기간은 시행령에 따라 정해지며 징계양정법에 따라 개시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의 연유로 확인을 해줄 수 없다라는 최초의 답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일반 윤리팀 직원의 답변만 가지고서는 의혹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예,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로 재직 중이신 김민주 공보이사께 직접 전화를 드렸고요. 예, 김민주 의사께서 내용을 파악하고 2016년 당시에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였던 강신업 변호사의 징계 절차에 대해서 체크를 한 이후에 답변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예, 그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파워포인트를 좀 다시 보여주시면 법원의 판결 이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였던 강신업 변호사에게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고 알려왔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보시면 변호사 징계 정보 찾기라고 돼 있고 네.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홈페이지가 www.peoplepower21.org/lawyer 입력하시면 이 창이 바로 나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 사람 좀 찝찝하다 싶은 변호사 이름 입력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뭐가 됐든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취재에 협조해 주신 우리 김민주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께 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현재 2022년 4월 21일까지 강신업 변호사가 근무를 했던 법무법인 하나의 등기부 등본 사항을 보면 밑에 하단에 보이십니다. 예, 2022년 4월 22일 사임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신업 변호사는 법무법인 하나를 그만두고 현재는 강신업 개인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 기자님께서 여기 직접 다녀오시지 않으셨나요? 여기 사무실은 어떤 상황이던가요? 사무실에 제가 지금 5월 달이어서 예, 물어볼 수는 없었고요. 예. 예, 그래서 그만뒀다는 얘기만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사임했다는 내용을 예, 확인한 거죠. 예. 예. 건희사랑의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가 강신업 변호사 인터뷰 후에 최초 보도에서는 김건희 여사 초청으로 팬클럽을 만들게 됐다라고 이제 최초 보도가 됐죠. 사진도 이제 직접 받는다. 김건희 씨로부터 강신업 변호사는 직접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근데 좀 이상한 점은 최초 보도가 된 이후에 내용들이 전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보도가 되고 나서 건사랑 카페 내에서도 선긋기 하는 움직임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게 원본 사진이 분명히 건사랑이 자꾸 업로드가 됐는데 그걸 올린 사람도 강돌같이 강신호님의 닉네임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김건희 여사가 팬클럽 회장에게 미공개 사진을 보내는 이유라는 조선일보 기사를 보시면 강 변호사는 팬클럽과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김 여사의 미공개 사진을 올리곤 한다. 강 변호사가 이렇게 보도됐다고 문자 메시지로 기사 링크를 보내면 김 여사가 좋네요. 감사합니다라고 답변을 보내는 정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 씨가 사진을 보내는 이유가 과연 어떤 걸까요? 우리 피 기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건희 씨가 일단 직접 강 변호사한테 보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네. 답은 뻔하죠. 돋보이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있고 일단은 그 본인이 직접 그 사진을 보내면 당연히 보도에 염두를 두고 보내는 게 아닌가 싶고 뭐 그렇죠. 물론 우리 강신업 변호사께서는 뭐 사진에 대한 설명이 없다, 뭐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는다고 하시지만 이렇게 보내됐다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면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 잘 임무를 수행했네요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일종의 지령이라고까지도 볼 수 있겠는데 역시 돋보이는 거 참 좋아하는 사람 같습니다. 문제는 다음 장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최초에 내조에 전념하겠다는 당초 약속과 어떤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그 폐지된 제2 부속실의 역할을 이런 비선이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YTN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건희 여사는 코바나 콘텐츠를 폐업 혹은 또 휴업하기로 결정했다고까지 말씀하셨고, 예, 또 내조에 전념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보면 뭐 바이든 우리 그렇죠. 그 대통령 정상회담에도 거기서도 나와서 뭐 예, 이제 도록을 선물했는데 그렇죠. 도록에 그 묶은 리본이 코바나 보타닉이라고 네, 그렇죠. 명확하게 예, 써 있었죠, 예. 거기에. 뭐 명백하게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2 부속실 폐지로 인해서 그 대통령실의 인력을 줄이고 김건희 씨가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는 얘기로 최초에는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즘의 행보를 보면 마치 이렇게 어떻게 해도 이렇게까지 하면 될까? 아니면 어느 정도 갈까? 뭐 마치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행보가 활발하신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김건희 씨의 행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클럽 그 건희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팬클럽 건사랑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건희사랑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어떤 반론권 보장을 위해서 강신업 변호사와 통화를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강신업 변호사님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열린공감TV의 심혁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예,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시간 괜찮으실까요? 인터뷰 하지 않습니다. 이승환 네, 대표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저는 하지 않습니다. 아무 관계 없다고 말씀하셨. 지금 이거 그냥 뚝 끊어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힘들게 연결된 것 같은데 우리 신쿵 기자님 전화를 그냥 뚝 그렇습니다. 끊어버렸네요. 예.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상처를 받지는 않는데, 얼마 전에 뭐 어제 그제 뭐 본인이 생각하는 레거시 미디어 쪽하고는 인터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최초 보도에서는 김건희 씨가 팬클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서 만들었다라고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게 아니다. 김건희 씨의 정치적인 공격을 받는 것이 안타까워서 방어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이제 다른 그 보수 언론들하고는 인터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지금 실시간으로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네네. 그 건사랑 카페에 네. 저희 지금 열린공감에서 이 방송이 나가고 있다는 네네. 링크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네. 저희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분명히 뭐 건사랑 회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서로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좀 그 보도를 좀 호외 보도에서 지금 저희가 오전 10시부터 10시에 저희가 그 김은혜 그 후보 관련된 보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2시에는 또 오세훈 후보에 대한 보도도 드렸고요. 예. 또 4시에 녹화, 그다음에 이제 9시에 다시 라이브인데요. 저희는 그 사실은 팩트를 전달하기 위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알 거를 위해서 취재를 하시는 거고요. 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취재는 한 통의 제보 전화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오프닝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제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제보 내용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사님 거 굿즈 구입하고 싶어가지고 연락드렸어요. 거기 뭐 신청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요 마스크 먹고 요렇게 해가지고 뭐 수량 적어가지고 하면 예. 수량하고 어느 마스크면 마스크, 어느 마스크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흰색이면 흰색, 빨간색이 빨간색 섞어서도 뭐 가능하고. 바꿔서도 되고요. 이게 지금 여사님한테도 이게 구입을 하면 좀 도움이 되는 거죠. 후원금이 될까요? 후원금이 일부가 들어가요. 네, 지금 저희가 그 제보와 관련해서 취재를 하게 들어간 부분은 일단은 뭐 제보자는 신원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음성 변조 처리를 좀 했습니다. 네. 아까 내용을 보시면 지금 분명히 마지막에 네. 후원금이 들어가요라는 얘기 나온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제대로 들은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후원금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은 그러면 다음 제보자의 내용을 들어보시고 다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법률적인 부분이 권 여사님이 못 오는 부분을 우리가 해드려요. 법률적인 부분은 저희 여사님이 잘못한 게 없는데 뭐가 없잖아요. 이제 댓글이나 뭐 글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저희 여사님 욕하는 거요. 대처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냥 놔둬보니 방관하면은 계속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번에 그 문제되는 댓글이나 이런 거를 지금 해명하고 뭐 해서 한 대여섯 명 지금 법적 조치를 하고 있어요. 사장님 진짜 좋은 일 하십니다. 아니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카페 스텝 중에 한 명이고 그 북매님이 원래 이제 총괄하는 저 카페고. 저희 변호사님, 강 변호사님도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은 최근에 이제 들어왔고, 근데 어차피 또 정치 색깔을 갖고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고, 또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서로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채워서, 어떻게 보면 연합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사님한테 동의를 받고서 저희가 쓰는 건가요? 제가 이게 동의 안 받고 쓰는 거? 펜은 그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펜은 동의 없어도 뭐 초상권이나 이런 게 동의 없어도 쓸 수가 있는 거라고요? 혹시 여사님께서 불쾌하시지 않을까 해서. 아니 그런 건 그냥 안 해요. 또 건희 여사님이 더 좋아해요. 오히려 자기를 막아줬으니까. 지금 뭐 네. 사진을 사용하는 게 팬들이 사용하는 건 상관이 없다,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뭐 오히려 좋아한다, 네네. 또 이런 얘기도 했고, 뭐 팬들은 우리 김건희 씨 뭐 비방 댓글을 고소 고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러게요. 예, 뭐 팬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데, 예, 이게 사실 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나왔던 북맨이라고 아까 우리 제보자와 통화하신 우리 구모 씨께서 말씀하신 북맨은 이승환 대표를 얘기를 하죠. 이승환 대표가 그 건사랑 네. 대표가 맞나요? 건사랑 대표가 맞죠. 건사랑 대표인 이승환 대표가 이제 북맨이라는 이제 카페의 닉네임이라는 닉네임을 거죠. 쓰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과연 팬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에서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또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뭐 정치 색깔이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본인은 마치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네. 이게 진짜 정치색이 있나 없나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 제보 내용 틀어주시죠. 그러면 여기 지금 막 이렇게 사진 쓰신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제가 쓰고 싶은 사진을 제가 총괄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그 사진으로도 이렇게 자산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 아이가 혼자 개인적으로 하는 건 총괄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제가 진짜 무슨 사진인지는 몰라도 그냥 이제
여사님 사진이 워낙 많잖아요. 이번에 결혼식 사진, 그 오드리 헵번 사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화질이 예. 안 되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굿즈가 없는데 그게 좋다라면은 내가 고려해서 내가 직접 만들 수 있죠. 여사님은 허락 안 받아도 예. 허락을 안 받아도 뭐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으면 얘기해달라. 그럼 본인이 이제 검토해서 만들어주겠다. 네네. 명확하게 얘기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떠한 저희가 지금까지 취재한 바로는 어떤 김건희 씨와 어떤 별도의 계약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떤 회원이 기획한 아이디어로 지금 초상권을 쓰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뭐 오드리 헵번 닮았던 사진이 이런 얘기를 보면은 그런 사진을 좀 쓸 수 있게끔 가능하냐라고 이제 물어봤던 것 같고, 구모 씨의 대답은 내가 총괄이니까 우리가 하면 허락을 안 받아도 된다. 쓸 수 지금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저작권이 네. 뭐니 얘기 계속 하는데 네네. 결국 그 저작권을 이용해서 네.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예. 취재를 해봐야겠죠. 네네. 예, 저희가 뭐 추가 취재는 계속 진행 중이고요. 네. 일단 오늘은 건사랑과 건희사랑에 대해서 잘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일단 1차 취재한 내용을 저희가 보도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우리 한동훈 법무장관, 지금 법무장관이지만 저희가 한동훈 장관이 후보자이기 전부터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취재를 했지 않습니까? 네. 뭐 김건희 팬클럽이나 김건희 씨의 동향에 대해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본인이 내조에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오히려 정치 행보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활동이 많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런 활동들이 어떠한 인과관계에서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거는 시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취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건사랑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등 어떤 정당과 단체에도 소속돼 있지 않은 순수한 팬카페입니다. 이게 이제 건사랑의 대표이신 북맨 이승환 대표가 지금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건사랑이 정말 순수한 팬카페인지 제가 또 제보자가 아까 구모 씨와 통화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직접 구모 씨와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예. 네. 이게 원래는 정당하고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순수한 팬카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순서죠. 그러면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 진행형을 갖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순수한 팬카페인데 네. 예를 들어서 댓글 고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는 순수하다고 순수하잖아요. 네? 순수하다는 얘기 어디 있어요? 우리 순수하지 않아요. 애초에 그 언론 보도 기사를 보면 정당과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순수한 팬카페다. 건사랑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피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순수하다고 조금 전엔 그랬는데 또 이번엔 순수하지 않다고 그러고 뭐 순수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도대체 어느 쪽이죠 이게? 영리 어떤 굿즈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순수하다라고만 주장할 수 있었던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순수한 팬카페가 아니고 어떤 영리도 좀 추구를 한다. 이런 뉘앙스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저희 시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 시민분들께서는 네. 순수가 도대체 어디까지가 순수냐, 네. 순수의 뜻을 알고는 있냐, 역시 돋보이기 위한 순수 아니냐, 별의별 얘기들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다들 굉장히 지금 놀라신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우리 구모 씨가 이 굿즈를 지금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여기 네. 구모 씨 이분이 실제로 그 업체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를 사실 확인을 했거든요. 네. 판촉물 판매 업체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건사랑의 굿즈 총괄 매니저다? 네. 그럼 이 사람이 본인 본업하고 네. 건사랑의 매니저 직책하고 네.
동일한 거잖아요. 예, 예. 그게 순수한 장사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사실 저희 요 관련 굿즈에 관한 부분은 우리 신입 기자님, 픽 기자가 많이 취재하셨잖아요. 예. 예. 저랑 같이 취재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물품들이 주로 많이 팔린다고 합니까? 이분의 이제 뭐 성함으로도 검색을 해보고 했는데 네. 뭐 단순히 굉장히 영세한 그런 업체 수준이 아니고요. 네. 본격적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 뭐 별의별 판촉물들이 다 있고 그리고 이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네. 판촉물들 생산하고 있는 거, 인쇄하고 있는 기계가 돌아가는 영상까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쨌든 수익을 내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건설항에서 어떤 것들을 굿즈를 판매하는지 좀 다음 슬라이드를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이건 옷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게 오른쪽은 왼쪽과 오른쪽에 티셔츠가 있는데 왼쪽은 이게 사진인가요? 아니면 이게 뭐 오른쪽은 캐리커처 형태로 한 것 같고요. 그렇죠. 캐리커처 형태가 하나 있고 네. 그 왼쪽에 있는 거는 건사랑 대문 그림이네. 이게 사진을 어느 정도 이제 이미지 작업을 해가지고 그림처럼 보이게 보정을 좀 한 것 같은데 이걸 그림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네이버 카페 건사랑이라고 써 있잖아요. 옷에. 네네. 네이버 카페 은혜사랑 자매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혜사랑. 네. 예. 은혜사랑은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지사로 우리 김은혜 후보가 나간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혜사랑 네. 자매품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요. 거기서도 열심히 판매는 하고 있는 걸로 네.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건설항 자체가 어느 정당이나 어떤 이념에 가입하지 않았던 어떤 순수한 단체라고 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 좀 강한 니즈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이분들 뭐 건사랑 은혜사랑 옷 입고 피켓 예. 들고 현장 나가가지고 사진 찍고 네. 유세하고 시위하고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순수한 정치적 성향을 갖지 않은 순수한 팬카페. 뭐 판단은 자유롭게 하십시오. 뭐 운영진 중에 굿즈를 총판하시는 분도 뭐 우리가 단순히 순수한 카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굿즈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김건희 씨가 뭐 옷을 어떤 걸 입었다, 뭐 안경을 어떤 걸 썼다, 뭐 완판됐다, 뭐 이렇게 기사를 많이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기사를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많이 완판됐으면은 그거에 대한 수익도 많이 늘어날 텐데. 예. 그러면은 김건희 씨에게 안경을 선물했다는 사람이 우리 피기자가 취재한 바로는 이승환 대표가 선물한 걸로 됐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분 건사랑의 대표, 예. 운영자, 그리고 뭐 온갖 고소 고발할 때 네. 대표라고 실제로 사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북맨 그분의 네. 본명이 이승환이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에서도 뭐 몇몇 매체에서 인터뷰를 한 게 있고 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뭐 일본 보도 내용을 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뭐 활발하게 팬들과 교류하고 있는 김건희, 네. 뭐 그리고 영부인 뭐 이런 단어까지 거긴 나오고요. 그리고 이승환 대표의 이제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어울릴 것 같아서 선물을 했다. 그리고 뭐 선물을 했으니 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참 이게 대단한 거죠. 얼마나 강한 팬심이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얘기를 할까요? 네. 이승환 건설항 대표가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네. 경기도에서 안경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안경점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네. 저기 세트네요. 안경집이 있고 안경이 있고 이제 안경 닦기까지 있는 하나의 세트인 거죠. 네이버 카페 건사랑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김건희 씨한테 선물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김건희 씨한테 선물을 했는데 네. 저희한테 제보해 주신 제보자분에 따르면 네. 이 안경은 네. 이곳에서밖에 구입을 못한다고 합니다. 예. 안경 프레임, 네. 그러니까 안경의 모양은 뭐 이미 기성품이긴 한데 네. 안경의 색깔 있잖아요. 예. 안경테 색깔은 네. 딱 김건희 씨한테 어울릴 것 같은 걸로 본인이 고른 거다. 네. 그래서 본인의 안경점 아니면 구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독점 상품이네요. 그렇죠. 예. 여기 아니면 구할 수 없는 네. 오직 뭐 덕질을 위한 유일무이합니다. 예. 그러면 최초에 이
이 사진을 김건희 씨가 제공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선물을 예. 했고 네. 김건희 씨가 이 사진을 본인이 안경을 쓰고 뭐 일을 하고 있는 이 사진을 네. 누군가한테는 원본을 준 거죠. 음. 그리고 그 원본 사진이 또 권사랑에 올라왔다는 얘기를 저희는 확인했고요. 근데 이제 뭐 이거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뭐 확인을 해보셔야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요 안경 사진은 아마 아까 얘기했던 강신업 변호사 페이스북에서 예, 맞습니다. 처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강신업 변호사가 권사랑에서 강돌까치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데요. 네. 그 강돌까치라는 이름으로 이 원본 사진이 네. 공개가 됐습니다. 예, 예. 그 부분 저희는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 그럼 다음 슬라이드 한번. 예, 이거 보면 이제 뭐 저도 북위원님 안경점 가서 안경 맞춰야겠어요. 뭐 제가 주소를 보냈어요. 직장이 분당인데 알려주시면 안경은 무조건 거기로 가겠습니다. 그 뭐 왼쪽 보면 축하드려요. 뭐 좋으시겠다 이렇게 내용 보면 실제 이게 판매가 많이 되는 건가요? 뭐 판매 수량까지는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온 게 없어서 단정 짓기 힘들지만 네. 뭐 일단은 적어도 카페 내에서는 그리고 뭐 인터넷 여러 매체에서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또 관심이 있으면 네네. 뭐 알아볼 테고 알아보면 또 이쪽에서밖에 구입할 수 없으니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걸 뭐 PPL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만들어서 굿즈 상품을 김건희 씨한테 또 보내주고, 예, 김건희 씨는 또 그거를 착용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우리 그 건희 사랑이나 건사랑 쪽에 이제 제공하고, 그걸 또 보고 이제 사람들이 예쁘다고 이제 또 사는 거잖아요. 예, 5만 원짜리 뭐 검소하다 뭐 이런 어떤 반응도 좀 생길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판매로 연결되는 건 같은데 이게 진짜 완판이고 어느 정도 판매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취재가 저희가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또 다른 네. 루트로 취재할 방법이 있으니까 예.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네네. 다음 녹취 들어보시고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되시죠?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열린공감TV의 심혁 기자라고 하는데요. 예. 저희 제보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시간이 괜찮으실까요? 간단하게 좀 해. 뭐 지금 업무 보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지금 건사랑 관련해서 지금 굿즈 판매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제보받은 바로는 굿즈 판매 대금에서 예. 일정 부분이 김건희 여사 후원금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해서요. 후원금 카페 내에서 쓰는 후원금들이죠. 근데 김건희 여사님한테 후원금이 들어간다 이렇게 뭐가 와전된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시던데. 내가요? 예. 이씨, 그럴 리가요. 뭐가 완전, 건사랑의 우리 카페 후원금이라고요? 그럼 건사랑이라는 카페는 지금 이승환 대표님하고 같이 운영하시는 맞아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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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무슨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기에다 돈 줄 이유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굿즈 판매할 때 김건희 여사님 소상권 관련해가지고 어떤 계약 맺은 게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근데 그게 막 사용해도 되시는 거예요? 아니, 팬들이 쓰는 거가 네. 내가 보기엔 큰 법적인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도 뭐 그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사진 쓰실 때는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을 것 맞아요.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가 네. 될 수도 있죠, 맞아요. 우리가 네. 캐릭터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네. 그 부분은 조심해서 하죠. 네. 아까 그 제보자분께서 저희한테 보내주셨던 그 네. 음성 파일 보면 후원금 얘기가 명확하게 나왔거든요. 네. 거기서 나온 분이 이구모 씨하고 동일인 그렇죠. 맞죠? 동일인이시죠. 예. 근데 지금 또 발뺌을 하시네요. 거기서 본인이 얘기해 놓고서. 이제 아무래도 일반 어떤 팬들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어쨌든 언론에서 전화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통화한 내용은 그러니까 건사랑 카페 후원금으로 이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게 어느 것이 맞다라고 평가하기는 아직은 좀 이를 것 같고요. 예. 뭐
또 초상권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뭐 네. 사진이라던가 뭐 이런 거 팬들이 사용하는 거 상관이 없다. 이러면은 저희 뭐 심쿵 기자님 얼굴로 컷 네. 만들어서 팔아도 괜찮은 거죠? 제 얼굴로 뭐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 혹시 예. 모르니까요. 예, 다만 이제 제가 들은 거는 어떤 제보자께 우리 금호 씨가 얘기했을 때는 뭐 팬들이 원해서 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하고 이제 통화할 때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예, 지금 저희 뭐 채팅창 보면은 네. 더 자세한 취재 원하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이 부분 염두에 주시고 예. 뭐 후속 취재 계속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아까부터 꾸준히 올라오는 글인데요. 네. 김건희 씨한테 네. 그 존칭 쓰지 말아달라는, 그러니까 듣기 불편하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이 부분은 또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또 있으니까 네네네. 지켜야 될 선까지는 저희가 그래도 지키는 네. 걸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취재하면서 저도 이제 김건희 여사라고 아이고. 이제 하기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저분들과 통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뭐 김건희 이렇게 하게 되면 저쪽에서 이렇게 전화를 바로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뭐 취재 테크닉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사라는 그 얘기는 뭐 김건희 씨 자체가 여사란 말을 쓰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이제 김건희 씨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근데 물론 저희 뭐 네. 시청자분들께서 네네. 듣기 참 불편해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말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지 그것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극한 직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피기자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그 유명하신 도사님 또 아유, 또 우리 천공 어르신 또 네, 천공 스승을 또 계속 성공에 대해서 아이고. 매일매일 그 영상 보고 검색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참 그 부분 예. 참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세뇌당하면 어떡하냐. 네네네. 뭐 그러기 전에 뭐 저희 뭐 강 기자님, 박 기자님, 신 기자님이 제 멘탈 잘 잡고 계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시 하기가 좀 많이 힘들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어쨌든 취재를 하는 취재 기자이고 또 보도에 또 책임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시지만 조금만 양해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예. 보시죠. 예, 건사랑의 내 카페를 들어가 보시면 저렇게 이제 전국 지역으로 해서 서울, 경기, 인천, 뭐 대전, 부산, 대구, 강원도, 뭐 탈북민 단체까지. 그다음에 이제 6.1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경기, 인천, 뭐 수원, 성남, 기타 뭐 비공개 게시판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어느 정당에도 가입되지 않은 순수한 단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좀 의문이 들죠. 예, 지방선거 비상 뭐 이런 거 정치 카페 아닙니까? 여기 이거 건사랑 캡처하신 거 맞으세요? 그렇죠. 예, 건사랑 카페를 캡처한 겁니다. 정말 그쪽 제보자분이 보내주신 게 맞는 거죠? 뭐 제보자의 내용을 들어서 저희가 이제 직접 캡처를 했죠. 그러니까 제보자들이 보통 캡처해서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예. 이건 누가 봐도 정치 게시판이죠. 이걸 어떻게 팬카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제가 이걸 캡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제가 팬카페에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예. 그 제보자분들께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또 뭐 세대 자체가 저희가 저희 취재진이 거의 4050, 50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팬카페라든가 SNS라든가 참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뭐 열심히 네. 뭐 말씀드리고 네네.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네. 심 기자님 많이 힘들어하시죠? 그런 거? 네네. 그래서 뭐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강 기자도 우리 피 기자한테 많이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강 기자님은 모시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까도 일을 많이 시키던데. 네네. 저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디지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안 하려고 해서 좀 저희가 이제 캡처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요. 이제 순수하게 제보자들이 이제 보내주신 내용을 가지고 보니까 이 내용만 봐도 과연 이 내용을 보고 순수한 카페다라고 할 수 있을지는 많은 의문이 좀 생깁니다. 뭐 순수한 정치 네. 카페로 봐야겠네요. 이 정도면 네, 순수한 정치 카페. 뭐 우리 피 기자님 단정은 우리가 그렇죠. 하지 마시고, 뭐 저희는 뭐 있는 그대로 내용을 보도하고
우리 판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하시는 걸로. 그렇죠. 딱 이 예. 한 페이지만 봤을 때는 그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싶은 거죠. 네네네. 다음 녹취 보고 이게 이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그 팬카페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제 팬들한테 후원금을 받았는데, 그 예. 후원금을 가지고 고발 관련해서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예. 버스단체 후원금이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가능한 건가요? 아니, 내가 네. 보기에는 가능한 게 아니라 아직 네. 진행 중인 거를 아직 확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전체적인 거를 이제 조만간에 네. 지방선거 끝나면은 전체적으로 정산을 할 거예요. 아니에요. 저기 선생님, 이승환 대표가 네. 게시판에다가 그 고발 관련 변호사 비용 및 보수단체 후원금은 다 지출됐다 이렇게 고시를 하셨어요. 못 봤어요. 네. 나는 내가 알기로는 예. 통장을 안 쓴다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공지를 않고 후원금을 안 받겠다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공지 내용은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고요. 글쎄. 네, 투명한 후원금 관리를 위해서 통장을 비공개한다고 하셨으니까 후원금 그게 후원금을 받겠다는 얘기죠. 어차피? 네? 그럼 보수단체 후원금은 아세요? 내용을? 보수단체 후원금을 지출했다는 내용. 후원금을 아시는 누구한테 거예요? 주고 뭐 그런 건 나도 모르죠. 그거는. 그 대신 대충 보니까 통장에 나간 돈이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네.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나간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럼 나간 거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그거를 디테일하게 누구한테 나갔다라고까지는 예. 얘기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카페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께서 아셔야 되잖아요. 첨부되겠죠. 아니 영수증이나 뭔가 이제 첨부가 되겠죠. 우리 선생님 위원이시잖아요. 위원, 카페 위원. 위원이라고 비워놓기는 좀 그렇고요. 예. 하여튼 그쪽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굿즈에 대한 부분에서 책임자신 거잖아요, 선생님께서. 네, 그렇게 네, 해도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 부분은 책임자라고 해도 돼요. 저 여기 뭐 이런저런 얘기 다 나왔는데 네. 카페 위원이라는 표현 쓰셨더라고요. 네. 자, 여기서 세대 차이 나는 거죠. 그 뭐라고 합니까? 보통 운영자, 운영자. 운영자 네네네. 정도로 가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또. 네네네네. 근데 이게 저희 세대 이제 뭐 아이돌 네. 좋아하고 이런 뭐 순수한 정말 팬카페 같은 경우에 가입해가지고 보면은 이런 후원금도 모이고 모금도 예. 합니다. 네네. 모금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럴 때 그거는 보통 사용하는 사용처가 어디 쌀을 기부한다거나 네네. 뭐 이제 뭐 유기견 돕기, 네. 별씨가동 돕기 이런 데 많이 씁니다. 예. 근데 저희 익히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김건희 씨는 유기동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정말 순수한 팬카페라면 보수단체가 아니라 뭐 유기동물을 위해서 쓰는 게 그게 맞지 않을까요? 적어도. 그리고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투명한 후원금 관리를 위해서 통장을 비공개한다. 그러니까요. 투명한 후원금 관리를 위한다면 통장을 더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투명하게 하려고 비공개를 한다라는 거는 그냥 보지 않으면 투명해 보인다? 근데 이제 우리 운영자, 아까 이게 또 위원이 아니고 운영자, 우리 굿즈 책임자께서는 투명한 후원 관리를 위해서 통장을 비공개하고 그럼 뭐 다른 방법으로 이제 후원금을 받겠다라는 얘기다, 뭐 이런 뉘앙스 같은데 제가 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이 카페 운영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좀 더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제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통상적으로는 이런 모금이라든가 이런 게 네. 일어났을 때 네. 일반적인 아이돌 팬카페 같은 데서는 네. 뭐 교통비 명목까지도 전부 다 처리를 해가지고 영수증 다 첨부해가지고 페이지를 공지사항에 올립니다. 네. 그래서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예. 그 잔액을 다음에 넘기는 이월하는 과정까지 전부 다 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두 번째로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보수단체에 후원금을 지급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우리 그 운영자인 어떤 구모 씨의 얘기에 따르면 100만 원 나간 게 몇 개 있다. 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셨어요. 예. 이 내용은 우리 그 시민 여러분께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후반에 왜 이 내용을 기억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네. 예, 시사저널에 보도된 내용이잖아요. 예, 이재명 떨어뜨리자.
김건희 9만 팬클럽의 좌표 찍기. 그래서 건사랑 회원수가 5월 17일 기준에서 이제 9만 명을 넘어섰고 이재명을 떨어뜨리자. 좌표 찍기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네. 공격조들이네요. 뭐 우리 젊으신 우리 피 기자께서는 뭐 저희 네. 뭐 아이돌 팬들은 네. 가가지고 좋아요 정도 누를 수 있지만 뭐 이걸 뭐 누굴 떨어뜨리려고 해코지하려고 이러진 않죠. 네. 아무리 색깔이 없고 순수하다고 했는데 좀 순수해 보이진 않네요. 예, 내용을 좀 파악해 보면. 이런 식으로 네. 돌아가는 팬카페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한 그 정치 거리를 둔다는 우리 김건희 행보와도 좀 이제 반대되는 행보 아닙니까? 정치에 거리 두고 내조만 하겠다고 얘기했던 우리 김건희와는 좀 팬클럽이 좀 부추기는 건가 아니면 좀 상반되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 그러니까 왜 팬클럽이 본인들이 좋아하는 본인들이 덕질하고 있는 김건희 씨하고 다른 네. 의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공식 팬카페가 맞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뭐 본인은 뭐 목숨 걸고 한다고 그 대표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다음 슬라이드. 야, 운영진 나왔네요. 예. 이 밖에 운영진은 이른바 친윤 인사로 분류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자와 관련된 뉴스링크를 공유하며 조직적인 옹호 댓글을 달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반대로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과 관련된 부정적인 댓글은 반대나 신고 버튼을 눌러줄 것을 당부하다고 했다. 이 보도가 나온 거잖아요. 이 정도면 이건 뭐 네, 정치 네, 네. 이건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누가 봐도 정치 색깔이 좀 짙어 보이고요. 예, 네. 댓글 부대라는 댓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뭐 건사랑 운영진이 김건희와는 별도로 소통하지 않는 것으로 뭐 알려졌다라고 이제 보도인 돼 있으나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많이 저희가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네. 보시죠. 예, 이 페이지도 제가 제보를 받은, 그러니까 이제 캡처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신 건데요. 놀랍습니다. 뭐 개딸 출몰했습니다. 누가 더 권위적인가? 윤 대통령과 문재인 집무실 비교 사진 올린 헛소리 대마왕 이경 댓글 투척으로 혼냅시다. 이거는 저기 피기자께 여쭤볼게요. 이거는 대마왕 이경 씨라는 분이 그러니까 개딸이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뭐 우선 요 기사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댓글 긴급 투척이라고 써 있고 네. 뭐 출몰했다 이런 거 보니까 특정 기사 링크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댓글 투척으로 혼내자. 이러면 그러니까 화력 지원해달라는 거죠. 거기 가가지고 몰려가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댓글 쓰고 마음에 안 드는 댓글에 싫어요 눌러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분들도 그 개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긴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경 대변인 얘기를 이제 예. 여기서 뭐 댓글 투척하자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아는 그 개딸은 네거티브의 어떤 그런 전략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긍정적이고 포지티브한 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욕하거나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양에 차지 않는 어떤 그런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게끔 하는 분들이 개딸이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네네. 방식의 뭐 일종의 시위 문화라고 할 수 있었죠. 네네. 뭐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같이 부르면서 걸어가는 건 정말 뭐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또 뭔가 개딸 뭐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가 더 충격적입니다. 이거는
지금 건사랑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승환 대표가 직접 올린 글이죠? 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카페 매니저 건사랑 북맨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그 이승환 대표가 올렸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대진영과 최명인의 개딸 X들 분열 시작. 네, 차마 제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네, 또 밑에는 간첩 개딸 X들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 건사랑의 대표인 이승환 대표가 이렇게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우리 신세대인 우리 피 기자 어떻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건사랑 네. 대표잖아요. 대표 네네네. 북맨이시고 카페 매니저. 예. 그러니까 카페 헤드입니다, 이분. 그러면 네네. 이분은 김건희 씨를 좋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카페를 만드신 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카페 운영자신 거고 네. 실질적 카페의 주인이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올리신 글 보면 김건희 씨 너무 좋아요라던가 저 김건희 씨의 활동을 응원합니다라던가 이런 글 전혀 없고요. 예. 누구누구 정치인 지지한다. 뭐 개딸 뭐 X 막 욕을 하고 순수한 팬카페인데 왜 순수하게 김건희 씨를 옹호하거나 칭찬하는 글은 없나요? 그리고 이 이승환 대표가 그 건사랑에 이어서 얼마 전에 저기 은혜사랑도 카페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네. 자매품인데요. 네. 여기 지금 카페 매니저 북맨 이분이 네. 은혜사랑에서는 부매니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역할을 스위치한 거예요. 여기 건사랑의 부매니저가 네. 건혜사랑에서는 또 대표가 되는 거고요. 네. 뭐 그러니까 운영진이 이렇게 교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반장, 부반장이 부반장, 반장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요. 저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뭐 네. 덕질 뭐 할 수 있잖아요. 굳이 뭐 한 명만 응원할 필요 없잖아요. 순수하게 응원한다면 뭐 은혜사랑이든 건사랑이든 윤사랑이든 할 수 있는데 정치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댓글 자체가 저렇게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너무 또 강하지 않은가. 저희가 전 좀 사실 이거 보고 놀랬거든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게 맞게 캡처를 해 오신 것인가. 까지 여러 번 제보자께 여쭤봤는데 좀 너무 과격하지 않나. 순수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좋아하고 그거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좋아하고 아까 우리 피 기자 얘기했다시피 좋아해서 응원하는 거에 대해서 뭐 사람은 다 각각의 생각이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이유를 저희가 왜 좋아하냐 물을 수는 없겠으나 지금 이렇게 정치색을 없다고 얘기를 말로는 하고 대외적으로는 하시면서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전쟁을 선포한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아까 제가 굿즈 책임자인 구모 씨가 우리 순수한 단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오히려 이승환 대표의 얘기보다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제보 내용이네요. 네. 법인을 만들었으니까 통장이 나오는 거예요. 법인이면 뭐 주식회사 건사랑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주식회사가 아니고 주식회사는 주식을 만들었을 때 주식회사고 예. 비영리법인으로 됐어요. 비영리 법인이요. 예. 그러면 비영리 법인에서 고소고발 같은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팬들이 낸 거를 법적으로 치우고 하면 쓸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팬들이 후원금을 내잖아요, 선생님. 예. 그러면 이게 1,0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정부 기관,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신고할 때 그러니까 1,000만 원도 뭐 모르겠어요. 그런 1,000만 원 기준법이 있는가는 몰라도 그 정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건 내가 보기에는 뭐 얘기할 가치는 없지만 네. 추후에 이제 커지면은 물론 당연히 우리가 뭐 여러 가지라도 하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절차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앞으로 하겠죠. 이제 생겼잖아요. 지금 9만 명인데요, 회원이. 그럼 아니, 회원은 깎여나가는 많지만 예. 이 후원이나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내가 알기로는 뭐 예. 한 100여 명 정도? 후원하는 카페가 9만 명이 회원인데 예. 후원하는 사람은 100여 명 정도다. 이 얘기가 믿을 수 있는 얘기일까요?
뭐 9만 명 중에 100명이 후원을 한다. 근데 그 100명이 네. 그러니까 금액을 후원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이외의 숫자는 네. 뭐 굿즈를 구입하는 사람이 또 플러스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을 넣는 사람만 100명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설마 100명일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좀 설득 저희가 그 취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납득은 좀 안 되거든요. 왜냐면 9만 명에 100명이다라고 하면 너무 작게 느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이 카페가 과연 활성화되어 있는 건가? 라는 생각 좀 들게 하고요. 아까 그 우리 댓글에 지금 그 건사랑 카페에서 보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죠? 예, 저 그리고 조금 전에도 또 추가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네네. 건사랑 카페가 활성화돼 있는지 여부 있잖아요. 지금 예. 말씀하신 거. 예. 활성화돼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예. 조금 전에도 또 열린 공감 예. 지금 실시간 유튜브 링크가 올라갔다고 하고요. 심지어 우리 심쿵 기자님 네. 얼굴이 많이 올라갔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채팅창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뭐 얼굴 많이 올라가는 거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요. 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실제로 그 악플러 고발한 김건희 팬카페 대표가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예.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는 김건희 팬카페 이승환 대표의 모습이죠. 예. 이분이네요. 네네. 그 순수하게 김건희 씨를 응원하는 그분. 네, 그렇습니다. 예, 순수해 보입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예. 그래도 건사랑이 또 그 어떤 위기의식은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카페 글에 대한 선관위 고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공지를 했잖아요. 이 얘기는, 카페 글에 이제 그 글이 올라온 글이 이제 선관위의 제재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이제 선관위의 고발이 계속되게 되면 뭐 네이버 카페니까 네이버의 어떤 그 댓글들이 이제 지워지게 되는 거죠. 신고 센터를 보면 밑에 잘 안 보이는데. 예, 지금 이렇게 신고가 누적이 되면 네. 카페가 정지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제재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 이런 취지로 올린 것 같은데 이게 일반적인 팬카페면은 선관위 고발이 될 리도 없겠죠. 그렇죠. 예, 선관위가 고발을 한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선거에 좌지우지하는 어떠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댓글들을 많이 올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예, 다음 슬라이드. 예. 그러니까 우리 구 선생님은 그냥 굿즈 위탁받은 굿즈 상품만 팔아서 그거에 대한 수익 수익금을 그 건사랑이라는 통장으로 넣는단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건사랑 통장을 같이 사용하셨는데, 네, 사용하는데 그게 구별하기가 너무 다루기가 힘들더라고요. 원래 네.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하다가 그렇게 분리돼 버렸어요, 또. 그러면은 그리고 그 회원들, 팬카페 회원들이 네. 후원금을 하거나 뭐 상품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돈이 어떻게 쓰였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팬들한테. 공지에 한번 올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얘기를 듣기로는 네. 투명하게 후원금 관리를 위해서 통장을 비공개한다라고 공지가 돼 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이게 다 예. 남의 얘기 들으면은 예. 이제 와전이 되는 거예요. 네네. 이게 어떤 취지죠, 이게- 그럼요? 그게 후원금의 계좌를 원래 후원 넣는다고 계좌를 오픈했잖아요. 네. 이성환 대표가. 예. 그거를 앞으로 후원 계좌로 별도로 안 받고 오픈 않겠다는 뜻이에요. 후원금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않고 네. 다른 식으로 후원금을 벌겠다는 뜻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 또 얘기 나오네요. 투명하게 관리하려고 비공개를 하겠다.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 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뭐 재차 물어본 것도 있고요. 그 투명한 후원금 관리를 위해서 저는 이제 투명한 후원금 관리를 위해서는 팬 카페 회원들한테 통장을 제대로 공개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돈이 나갔으면 그거에 대한 영수증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됨에도 아까 얘기하다 보면 비영리 법인이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 비영리 법인의 회사가 그런 영수증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뭐 그 공지 내용을 보면 15일이 그 결산 기점이어서 뭐 0일부터 14일까지는 그냥 뭐 제로화 처리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투명한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했다라고 저희가 믿기에는 좀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네. 통장 내역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네. 근데 뭐 통장 내역을 뭐 저희가 공개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회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을 좀 볼 수 없으니 예. 그거 제보자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네. 통장 뭐 이런 거 내역을 볼 수 있는 게 운영진 정도 등급이 돼야 되지 않겠냐. 뭐 그분들 추측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운영진이 볼 수 있으면 뭐 대다수의 9만 명 중에 운영진이 몇 명 정도가 몇 명 되지 않지 않습니까? 9만 명 정도면 뭐 많아봤자 5명에서 10명 아닐까요? 네.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공개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판단이 잘 애매하네요. 그렇죠. 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네. 네, 저게 이제 제보자에게 받은 이제 저게 건사랑 통장인 거죠. 예. 예, 지금 저희가 계좌번호를 좀 지우질 않았네요. 네. 네. 예. 다음 슬라이드로 일단 네네네. 넘어가시고. 예, 다음 슬라이드 예,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뭐냐면 그 후원금을 관리를 그러니까 이게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후원금을 예, 예. 쓰는 용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선생님. 근데 뭐 선생님께 뭐 말씀드린 어떤 선생님도 회원 중에 한 분. 그러니까 이제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영리 단체 법인이지만 예. 영리 법인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현재 그것까지 다 우리가 지금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영리 법인이잖아요. 네, 현재는 예, 그렇죠. 예. 네네. 네, 맞아요. 비영리 법인이면은 그 이윤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비영리 법인이라고 네. 꼭 돈이 몇 네. 프로 개념이에요. 정확히 아세요. 비영리 네. 법인이 예를 들어서 비영리 법인인데 네, 수익이 제로라는 게 없어요, 법에. 네, 예를 들어서 뭐 얘가 나는 그렇게 왜 70%나 뭐 얘 60%가 넘어 막 수익이 생겨서 가. 그럼 네. 비영리 법인으로 안 보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10%, 20%, 30% 정도가 생기는 거는 네. 운영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비영리 법인도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죠. 예, 근데 예. 그거 이외에 예. 지출 경비 이외에 수익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게 비영리 법인이잖아요. 봐봐요. 그럼 반대로 따질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영리 법인들 안 만들고서 움직이면 또 어떻게 돼요? 네,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렸네요. 저기 이제 취재를 제가 하다 보니까 비영리 법인이지만 건사랑이 이제 비영리 법인이지만 영리 법인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지금 이게 비영리 법인이잖아요, 현재는. 네, 그렇죠. 예, 근데 비영리 법인. 이게 문제가 되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영리 법인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영리 법인으로 바꿀 수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있다. 언제까지나 비영리 법인으로 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비영리 법인인데 영리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 저희가 볼 때는 그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면 어떤 그 지출되는 경비,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 지출 경비 이외에 수익이 창출. 남아서는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수익이 남기 때문에 이제 영리 법인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 말씀을 하신 건지, 그건 뭐 정확하게 저희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그 비영리 네, 법인 네. 일단 수익 창출 행위가 일단은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비영리 법인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성남시 의원님을 통해서 한번 그 건사랑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같은 경우가 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을 드렸고요. 예, 저거는 확인해 보았는데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은 경기도 소관 업무여서 성남시 쪽에서는 잡히는 게 없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경기도 자료와 기재부 자료에 건사랑이나 김건희 관련 단체 등록은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굿즈 판매가 기부금품 모금법 위반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연락을 어제 저녁에 했기 때문에 아마 검토가 다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해서 봐라 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건사랑이나 김건희 관련이 단체 등록이 되면 또 안 되면 그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000만 원이 넘게 이제 기부금이 되면 분명히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경기도나 그 지자체에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그 부분을 앞으로 건사랑이 어떻게 해 나가는지 저희가 다시 또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럼 그 위반 사항인지 여부를 후속 취재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미 저희가 이 취재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시에서는 아직은 뭐 등록 안 된 거로 보인다라고만 얘기를 한 상태고요. 네.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서 저희가 추가 취재를 해볼 생각입니다. 좀 저희 시민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네네. 그 부분 취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 강신업 변호사와 그럼 건사랑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녹취를 좀 들어보시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강신엽 변호사하고는 어떤 관계이신 건가요? 나하고는 잘 모르죠. 아, 이거는 근데 이제, 예. 얘기는 듣고는 있어요. 그분이 뭐 전에 뭘 했는지까지는 조금 대충 이제 알고 있어요. 네. 만난 적도 없고. 그럼 이 대화한 고발, 적도 없고. 고발 관련 변호사 비용은 이 강신엽 변호사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또? 네, 다른 라인이 제가 보기에는 그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라인도 있지만 다른 라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신엽 변호사한테도 가고 또 다른 변호사들도 있다 이런.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강신업 변호사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우리 굿즈 책임자께서는 강신업 변호사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취재 이후에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건의사랑과 건사랑이 어느 정도 좀 그 회원들 사이에 좀 성가대기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제보에 네. 따르면 일단 뭐 최근에 그 보도 있잖아요. 네. 원본 사진을 받았다 해가지고 이슈가 됐던 거. 그 이후로 뭔가 성극기 명확하게 나누기 이런 움직임이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네, 건의사랑의 강신업과 건사랑은 관계가 없다. 근데 이제 건사랑의 홈페이지 저 팬카페 페이지죠. 페이지 안에 보면 저기 강신업 변호사 코너라고 저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저런 경우에는 저걸 관계 없다고 봐야 되나요? 이거 일반 아이돌 팬카페 같은 경우에도 네. 특정 누구 코너를 만들어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적어도 운영진급 돼야 되는 거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만들어준 거죠. 근데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진짜? 그러니까요. 예. 저 코너에 대한 어떤 별도의 제보는 아직 없었죠. 이 코너 안에 네. 강신업 변호사가 뭐 개인 글을 기고하고 있고 원본 사진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그 원본 사진을 올리면 그거는 공지로 등록이 된다. 이런 제보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저 내용만 봐도 저희 취재 이전까지 또 혹은 이 건의사랑의 강 변호사가 김건희의 요청에 의해서 팬클럽을 만들었다 이 얘기 전까지는 좀 사이가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둘이 굉장히 가깝고 네네. 그리고 뭐 그런 글도 올라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뭐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도와달라 이런 글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견은 우리 구치 책임자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제가 질문을 할 때 그러면 이 댓글에 대한 건사랑이 고발과 고소를 할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부분에서 강신업 변호사한테 어느 정도 일을 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강신업 변호사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또 다른 변호사 팀들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 그 제보 내용이 그럼 맞는 거죠. 네. 강신업 변호사한테 SOS를 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겠네요. 그러면. 네네네. 그리고 뭐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겠습니까? 저희가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승환 대표하고 통화는 한 3일 정도 전에 시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굿즈 판매 굿즈 책임자이신 구모 씨하고는 네, 전화 통화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었는데 이승환 대표께서는 계속 그 전화 통화는 거절을 하시고 아까 이제 우리가 차후에 말씀드렸지만 문자로 이제 질문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취재에 들어가자 올라온 글이죠. 예, 건사랑 카페에 건희사랑 기사 공유 당분간 금지합니다. 이거는 건희사랑과 건사랑이 이제 어느 정도 그 격이 생겼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뭔가 조심해야 될 이유가 생겼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네. 그 조심해야 될 이유가 저희가 추측컨대 네. 최근에 그 원본 사진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우리 강신업 변호사께 그런 얘기들을 좀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으나 인터뷰 안 합니다 하고 이제 얘기 도중에 전화를 끊으시다 보니까 그렇죠. 더 이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좀 강신업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어졌습니다. 예, 그럼 또 다른 루트로 저희는 또 파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정당이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순수한 카페라는 주장을 이승환 대표가 건사랑 이승환 대표가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예, 그거 관련된 녹취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순수한 팬카페라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순수한 그냥 팬심에서 좋아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죠. 봐봐요. 김건희 여사님이 수톡에 예. 지금 예. 댓글이나 이런 게 지금 모욕적인 게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보호해줘야 돼요? 팬에서 보호해줘야 했잖아요. 예. 그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호하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예. 변호사비용이 80만 받으면 지불해야죠, 회원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순수한 거지, 오히려. 근데 내용을 보면은 좀 뭐 한동훈 김은혜 관련 뉴스는 조직적으로 옹호 댓글을 달아라 이런 부분들을 팬카페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건 맞으세요. 그거는 예, 예.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생각이. 아니요, 누가 올렸는지, 그 스텝에 누가 스텝이 올렸는지, 개인이 올렸는지, 네. 그것도 다 따져봐야 하잖아요. 정치공지 이런 게 떠 있잖아요. 게시판 보시면. 저기 한동훈 김은혜 관련 뉴스에 조직적인 옹호 댓글 해라. 그다음에 그 이재명 제명에는 뭐 개딸들 잡아 족쳐라 이런 내용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누가 올렸다는 거야, 나는. 아니 전체 공식 게시판에 있어요. 내가 뭐 개딸 간첩게 개딸을 잡아서 족쳤다 뭐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다니까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을 선생님들이 이거 뭐 이래서 이게 아닌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예. 솔직히, 예, 예. 이거, 뭐, 제명이 뭐, 마을인지 뭔지 하여튼 뭐 있잖아요. 예. 그런데 댓글들 봐봤어요, 거기는? 더 심하대요. 난 들어가보지도 않았지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어떻게 뭐, 참,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거 한지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들이 다 다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법률적인 문제가 된다라면 법률적으로 치고 들어오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그 예. 팬심에서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욕하면 싫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뭐 정당이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뭐 순수한 카페라라고 얘기는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본 결과 그 순수하지는 않다라는 걸 이제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거였고요. 예. 그렇죠. 지금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뭐 들어오겠죠 얘기하는데 선관위에서 그럼 뭐 제재를 하는 건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한 걸 거고요. 뭐 무슨 얘기인지도 진짜 너무 횡설수설하시네요, 저분.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은 운영자이시긴 한데 정말 이 굿즈 상품 이외의 운영은 제가 이제 취재한 바로는 이승환 대표가 주로 하시는 것 같고 우리 굿즈 책임자였던 우리 그 금호 씨께서는 굿즈 상품에 대한 아까 우리 피 기자께서 얘기한 대로 어떤 그 굿즈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 다른 것도 하고 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운영하니까. 우리 굿즈 책임자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얘기를 이제 통화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많이 좀 모르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예, 명확하게 그래도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네, 네. 곳인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예, 다음 슬라이드 네, 다음 보시죠. 슬라이드.
네, 이 내용도 저희가 이제 제보를 받은 거죠. 예. 예. 정말 이 내용도 좀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재명이 솔직히 일하나는 끝내주기 잘한다고 뭐가 그리 불만이어서 끌어내리지 못해 안달들이야? 이런 댓글들에는 이제 X를 치고, 내가 인천 살고 있는데 찐명아 언제 많은 지역이 됐을까? 뭐 회사를 서울로 다니는 이런 내용에 대한 거는 이제 동그라미를 치고 이제 저렇게 되면 이제 이런 댓글들에 대해서는 뭐 좋아요나 뭐 답글을 달고 그 저렇게 위에 있는 저 X친 부분에 대한 댓글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네. 지금 제보 받은 걸로는 훨씬 더 분량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이제 뭐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3가지만 올린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XO, XO, OX 막 이런 식으로 네. OX 퀴즈를 하는 건지 예,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따라서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 누르면서 댓글에다가 이제 뭐 인증하고 네. 이렇게 움직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 연예인 팬카페에 들어가면 그 연예인에 대한 이제 어떤 그렇게 주관점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정치적인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념적인 거 이런 건 일반적인 연예인 팬카페는 못 본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네. 저는 본 적이 없고요. 연예인 팬카페에서도 네. 뭐 총공, 화력 지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보통 이제 연예인들이 데뷔했을 때, 가수들이 데뷔했을 때 스트리밍 해가지고 순위 올리자 이런 거지. OX 퀴즈, 정답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댓글 지시하는 거죠. 예, 지시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입니다. 네. 예,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승환 대표하고 통화를 시도를 했는데,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이제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그래서 이제 매장으로 전화를 드렸어요. 예, 그래서 매장으로 전화를 드렸고, 매장에서 그 직원분이신 것 같아요. 예, 직원분이 전화를 받아서 저는, 소속하고, 열린검 TV의 누구누구다. 그래서 통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했더니 이승환 대표가 미팅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분 직원께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한 1시간 남짓 지났을까요? 저런 내용의 글이 건사랑에 올라왔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좌파 보면 공격 시작, 네. 매장까지 찾아오네요. 매장에 찾아가시진 않으신 거잖아요. 매장에 그렇죠? 찾아간 게 아니고 제가 통화를 하고 싶어 전화를 했던 거죠. 근데 전화 연결도 뭐 원활하진 않았던 거고요. 네네. 근데 뭐 드디어 열린 공감 TV에서 매장까지 알아냈네요. 일체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상한 기사를 내기만 해봐라. 바로 고발해주겠다. 제발 망해버려라. 이 종북 좌파 세력들아. 이렇게 게시판에 저거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저게 공개 게시판에 이렇게 올린 거죠. 예. 이게 지금 자유주제 토론이니까 자유 게시판, 공개 게시판이 많네요. 네네. 보통 기본 등급이면 볼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일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좀 캡처본을 받고 제가 문자로 제가 보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저 부분을 캡처해서 하고, 예, 제가 이승환 대표님 제보와 관련 취재 및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락을 드린 겁니다라고 얘기를 문자로 했고, 이제 본 시간이 이제 저는 이제 4시 38분에 보냈는데 한 50분 정도 지나서 일단 글은 삭제했습니다. 가능하면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세요. 얘기를 이승환 대표가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감정은 좀 상했습니다. 예. 단순히 그냥 연락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래서 제가 조금 감정이 좀 상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문자로 남길 사안은 아닌 듯하다. 저는 뭐 종북 좌파로 그 대표께 불릴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고, 취재로 전화를 드렸고, 저랑 통화하신 분이 미팅 중이라고 하셔가지고 정중히 메시지를 남긴 게 다인데, 게시판에 저렇게
종북 좌파 세력들아 이렇게 망해버려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이승환 대표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함부로 저렇게 하시면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당하실 수 있으세요. 예, 그래서 향후에는 저렇게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섣부르게 저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제보를 받은 네. 거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고 네. 그리고 반론권까지 보장해 주려고 네. 했는데 네. 종북좌파라는 얘기를 들으셨네요. 이건 그렇습니다. 좀 네. 아닌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예.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사실은 4050 세대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80년대 학번의 그 분들은 지금 2030 개딸들에 대한 어떤 가능성과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존중하고 같이 갑니다. 근데 2030 세대들과 다르게 저희 4050 세대들은 저희 세대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에 이익이 상충되지만 희생하고 갔던 세대들입니다. 4050 세대들 그러니까 물러나라고 하는 어떤 있었죠. 무슨 586 용태론을 주장했던 어떤 분 계시는데, 예. 4050 세대의 강점은 이익이 상충되더라도 정말 그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희생을 감수하고 어쨌든 민주화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저희 열린공감 TV에서 보도했지만 우리 개딸들 2030 세대들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도 저희 4050 세대가 보기엔 진짜 많은 힘이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개딸이라는 어떠한 그런 개혁의 딸 그거를 넘어서 요즘은 이제 K딸이라고 많이 쓰시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개혁의 딸을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을 좀 대표할 수 있는 K딸이라고 저희가 저는 이제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예. 이승환 대표와의 소면 질의 응답 내용을 그러니까 전화 통화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서면 질의를 했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저희가 보도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승환 대표의 서면 질의 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위에 질문을 우리 픽 기자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건설항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자와 관련된 뉴스링크를 공유하며 조직적인 옹호 댓글을 달아줄 것을 요청했으며 반대로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과 관련된 부정적인 댓글은 반대나 신고 버튼을 눌러줄 것을 당부했다는 언론의 보도와 관련 이승환 대표님의 입장 표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은 네이버에 댓글 다는 것은 순전히 카페 회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며 카페 운영진과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이승환 대표께서 답변해 주셨고요. 굉장히 깔끔한 대답이네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예. 요거는 우리 픽 기자께서 제보를 받으신 거죠? 예, 여기 보시면 네. 화력 총집중 나와 있죠. 총공입니다. 총공. 네. 긴급 윤영선 개양을 댓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뉴스 링크까지 보이시죠? 네. 예, 뉴스 링크에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이거 게시한 사람 누군지 보시면 네.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카페 스텝이라고. 네. 단순히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다. 운영진과는 무관하다. 정말 그런 건가요? 네네. 일단 답변들을 읽어드렸고요. 예, 두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건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네. 건사랑의 회계보고 관련 공지에서 고발 사건 변호사 비용과 보수단체 후원금 등 큰돈 나갈 일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신고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데 현재 24일 저희가 이제 취재한 시기입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24일까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한 건사랑은 정당이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순수한 팬카페라고 공지하면서 왜 보수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법률적 전문을 받고 사례비로 지불한 것은 100만 원 정도의 소액이며 1000만 원 이하의 후원금은 법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어떤 단체에도 소속된 것이 아니지만 보수단체에 몇십만 원 정도의 소액을 후원한 것이 그 단체에 소속됐다는 뜻이 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답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심 기자님께서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굿즈 판매 총괄 책임자이신 그 군모 씨와의 통화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통장을 보니까 100만 원씩 몇 개 나간 게 보인다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예. 그 답변을 주시면서 그 100만 원씩 찍힌 게 몇 개의 단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성환 대표께서 말씀하신 몇십만 원 정도는 아니라는, 그거는 이제 굿즈의 운영자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는 저희 시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일단 운영자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네. 음성 파일이 있는 거죠. 네네. 네. 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운영자 구모 씨에 따르면, 통장에서 나간 돈이 100만 원 이렇게 나간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라는 내용이, 저하고 이제 통화 과정 중에 저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몇십만 원에 불과하다라는 이성환 대표의 얘기는, 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네, 건사랑이 고발한 댓글과 관련 강신업 변호사의 역할 및 혹시 다른 법률 자문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라고 여쭤봤어요. 예, 네. 권희사랑 대표 강신업 변호사와 건사랑은 무관하며 네. 별도의 팬카페로 운영되고 있다. 다른 법률 자문팀에 대한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 뭐 관계 없다라고 분명히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네네. 그래서 건희사랑 대표인 강신업 변호사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물론 다른 법률 자문팀에 대한 설명한 의무는 없죠. 예. 근데 일단 저기서 주요한 점은 건희사랑 대표인 강신업 변호사와는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관하다고 하면서 왜 건사랑 팬카페에는 강신업 변호사의 코너를 파줬는지, 예, 다음 그 부분에 슬라이드. 대해서는 그게 다음 슬라이드 나오나요? 예,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예. 자, 여기 보시면 네. 자, 상단에 건사랑 명확하게 써 있죠. 카페 대문입니다. 네. 밑에 강신업 변호사 코너 써 있습니다. 네.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아는 그 사람인 거고. 그리고 하단에 그 확대한 글 보시면 네. 김건희님 열린음악회 사진들 원본.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예. 이 이후에 인터뷰를 했고 요청을 받아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그 강신업 변호사하고 동명이인도 아닐 테고 본인이 맞을 텐데 네. 무관하다라고 지금 성급기하고 응답한 거 맞는가요, 이거?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저 부분은 강신업 변호사 맞고요. 예. 그러니까 강신업 변호사와 아무 관계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예, 이거는 질문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굿즈를 판매하면서 김건희 씨 측과 초상권을 비롯한 별도의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사진을 쓸 경우 법적인 문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후원금의 일부가 김건희 씨 측으로 전달된다는 제보자의 주장과 관련해 이 대표님의 입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답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초상권은 김건희 여사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네. 아무런 문제 제기는 없으며 또한 건사랑은 일방적인 사진이 아니라 캐리커처 형태의 그림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에도 김건희 여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건사랑이라는 이름만을 사용합니다. 후원금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되었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런 내용이 보도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그 열린공감TV의 취재진이 받는 답변이죠. 항상 맨 마지막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죠, 그죠? 예. 그렇죠. 뭐 기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지금 14건이죠. 14건 현재 걸려 있는 게. 그렇죠. 예. 예, 지금 여기 보시면 후원금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되었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네. 저희 오늘 혹시 보도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되었다 이런 말씀 하셨나요? 저희는 확인되지 않은 팩트는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냥 녹음 파일 네네. 그 구모 씨의 음성, 네네. 뭐 후원금 얘기가 나온 것까지만 저희는 얘기했죠. 그러니까 구모 씨와 저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후원금의 일부가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구주 책임자인 구모 씨가 했죠. 예, 이게 그건 어디로 녹취는- 들어간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 액수가 얼마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그 다음번에 제보자하고 통화할 때는 후원금의 일부가 김건희한테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돼 있고요. 제보자하고 얘기했을 때는 네. 저랑 얘기했을 때는 이게 얘기가 좀 달라진 거다. 건사랑의 카페 후원금으로 쓰인다 이렇게 이제 굿즈 책임자인 구모 씨가 얘기했습니다. 예, 이것이 저희가 취재한 팩트죠. 예. 딱 물론, 거기까지. 네네. 물론 그 김건희에 대한 초당권은 김건희가 주장할 수 있겠죠. 예.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다고 얘기해가지고 캐리커처만 사용한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캐리커처만 사용하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캐리커처의 정의가 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저것을 과연 캐리커처라고 할 수 있을까? 저희 왼쪽 거는 우리 그 민주시민께서는 좀 보기 싫으시겠지만, 시계, 그다음에 이제 티셔츠인데, 저거를 저희가 캐리커처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저 오른쪽에 네. 캐리커처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네. 캐리커처 어떤 사람의 특징을 과장하여 음.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그림이나 사진. 네. 근데 이 둘 얼굴 그냥 뉴스에서 보던 그 얼굴이잖아요. 과장되지 그렇죠. 않았는데요, 이거? 네네. 그래서 이 내용이 과연 캐리커처인지 이 여부는 저희가 법률적인 부분은 저희 또 저희 법률 자문팀 변호사님들 계시니까 예. 아까 그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얘기했던 어떤 그런 위법적인 문제라던가 예. 이런 어떤 저작권 관련되는 문제는 다시 좀 저희가 추가 취재할 때 다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캐리커처가 네. 어디까지를 캐리커처라고 할 수 있는지 네네, 여부까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그다음에 또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작권 침해 요소가 물론 김건희가 걸면 걸리겠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저희가 저희 변호팀들의 자문 좀 얻고요. 오늘 저희가 취재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이고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 우리 댓글픽으로 요즘 존재감을 좀 많이 드러내고 있는 우리 픽 기자죠. 예, 픽 기자의 아까 좀 별명을 좀 지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별명들이 왔습니까? 좀 길어가지고 네. 기록하기 힘들었던 별명도 있었고요. 별명이 몇 개 올라왔는데 예. 앞대 기자라는 별명도 올라왔고 샷 기자라는 별명도 올라왔고 뭐가 좋을지 한번 이것도 시청자분들께 맡기는 걸로 하고요. 네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보도는 여기까지고요. 예. 장시간 사실 좀 내용들이 좀 복잡하고 그런 부분이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사랑과 건희사랑의 저희 보도는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네, 시작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예. 예,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제보가 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건설안과 관련된 제보가 굉장히 많아서 오늘 보도된 거는 극히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계속 심 기자님하고 함께 네. 취재해서 후속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첫 출연하신 우리 피 기자님의 마무리 발언을 하고 오늘 보도는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심 기자님께 저는 토스하고 싶고요. 네. 저 오늘 어쨌든 첫 번째 방송 많이 미숙하고 네. 어색했는데 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취재, 발로 뛰는 취재로 감사 인사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1시간 44분 동안 1만 5천 명까지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민 우리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진실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원들 지금 오늘 오전 10시, 2시 또 4시에 녹화 방송까지 해서 다 거의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의 아니게 저하고 우리 피기자하고 진행을 했고요.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점점 발전해 나가는 우리 열린공감 취재팀이 되도록 또 그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들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탐사보도 전문 언론 열린공감TV의 열린장터가 힘을 더합니다. 열공 시민분들과 상생하는 열공이 되기 위해 열린장터에서는 품질 좋은 상품을 엄선하여 다채롭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제철 음식과 지역 특산물, 부담없고 맛있는 간편식, 그리고 유용한 생활용품과 필수 가전제품까지 열린장터를 둘러보시고 필요한 제품을 구매해보세요. 자발적인 쇼핑을 통한 판매 수익금은 열린공감TV의 운영비로 돌아옵니다. 일체의 광고 수익 없이 오로지 열공시민분들의 지지와 성원의 힘으로 운영되는 열린공감TV. 열린장터에서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열린공감TV 열린장터.